예. 자,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오늘 보면 참 우리 사회에 제일 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.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사표를 내겠다. 오늘 오후에 이야기했고, 오늘 오전에 10시에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으로부터 2억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다. 이렇게 하니까 이분도 또 주필 사의를 표했어요. 뭐 세사는 보직 해임만 했다는데 사실상 뭐 조선일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일단 잘렸죠. 자, 우병우 수석하고 붙으면 다 잘리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겁이 나 죽겠습니다. 저는 뭐 보직은 하나도 없어서 보직에서 잘릴 건 없는데 뭐 어디가 잘리면 어떡하죠? 그게 우선 우병우 수석 사건을 처음 보던 게 조선일보죠. 제일 처음에 첫 보도를 했죠. 그렇죠. 네. 거대한 이래도 됩니까? 근데 민주공화국에서 아, 민주공화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? 안 되죠. 안 되죠. 네. 왜 그러죠? 그 참 아는 이 어둠의 10년을 깊이 들여다본 모양입니다. 어둠의 10년을 민정수석이나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Maybe. 예, 그 니체가 그랬지 않습니까? 네가 예? 어둠의 10년을 오래 들여다보면 10년 동안 너를 예? 보게 될 거다.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. 그럼 그때 일본 기자가 보도한 그 세월호 7시간 아니 원장님, 그거 안 됩니까? 우리 방송 이거 저기 인터넷 방송 예. 문 닫는 사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. 팩트. 예, 뭐 말씀하십시오.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. 있었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재판할 때 재판했잖아요. 했죠. 무죄 나왔죠. 예, 언론의 자유.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언론의 자유. 예. 난또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. 그 7시간에 대한 해명이 나왔습니까? 예? 해명이 나왔냐고요. 사실 무근이라 이렇게 나왔죠. 그 사실 무근이라고 증명하는 에비던스가 있냐고요. 에비던스요? 예, 증거. 아, 증거가요. 그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. 뭐 이렇게 확인을 뭐 CCTV나 이런 거 있습니까? 뭐 출입증이나 이런 걸 때가 법원에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CCTV 있냐고요. CCTV요? 주로 CCTV로 증거를 하던데. 아, 그날 정윤회 씨가 점쟁이를 만나고 있었다. 무슨 평창동인가? 그 정윤혜 씨하고는 뭐 만난 이유 없다는 게 증명이 됐네요. 네, 그렇게 되진 것 같아요. 그럼 일본 기자는 상당히 우수한 기자로 알고 있는데 네.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? 일본 기자는요, 예. 뭐 한일 간의 역사적 과거사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럼 왜 무죄를 선고합니까? 언론의 자유 때문에. 그거는 뭐 이 언론이 그 정도는 보도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양국 간의 외교 문제를 고려해서 무죄라고 했겠죠. 니체의 이야기로 넘어가죠. 뭐. 넘어갑시다. 어둠의 시면, 그 예. 시면에 뭐 그 정도로 뭐 하는 게 뭐 안전하지 않을까요? 그런데 예. 이렇게 붙는 사람마다 판판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. 뭐 아마 이 수석 감찰관은 이런 거겠죠. 옷 다 벗고 한번 나도 벗었으니 당신도 벗으라 하는데 그렇다고 상대는 벗을 것 같지가 않아요. 가지고 보면. 근데 팩트만 가지고 따져봅시다. 그 넥센에 대한 뭐 시세도 다 공개됐고 또 뭐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난 좀 그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2%까지 떨어졌고 22%까지 떨어진 게 있습니까? 오늘 보도 들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아까 내 정말 까시네. 한번 찾아보세요. 네, 찾아보겠습니다. 7시 저는 KBS 뉴스에서 봤습니다. 그랬어요? 예. KBS가 그런 걸 보도해요? 예, 저는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. 예, 리서치 뷰 조사에 예. 25%까지 떨어진 게 있네요. 예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 병원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. 예. 저는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하고요. 물론 공가가 있지만은 뭐 내무도 침을 뱉어라 책도 봤지만은 정말 뭐 저번에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뭐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교적 청렴하게 했고요.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좋아하죠.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당 뭐 기득권
층이니까. 그런데 요즘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왜 그렇게 민심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저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저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그 회의 때 이랬어요. 저도 몰랐죠. 우리 직원들이 제가 그때 우리 친구가 육군 대령 출신이 있는데 저보고 그 대통령 시계를 주더라고요. 대통령 시계를. 예,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있죠. 그걸 끼고 가서 이제 자, 이 시계가 좋아 보여요, 안 좋아 보여요? 내가 항상 저는 이제 여론을 물어보니까요. 원장님 요즘에는 안 차는 게 좋겠습니다. 아, 간호사들이. 예, 예. 왜 그렇습니까? 물어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요. 왜 안 좋습니까?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네. 예, 그런 걸 하죠.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친분을 밝힐 수 없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하니까 그 친구도 그 글상 하는 말이야.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여론을 취합해서 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도 현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. 예. 난 놀랐어요. 정말 놀랐어요. 아, 그런 일이 그 라인에 있는 친구입니까? 그렇죠. 예. 그 모르는 게 아니라 눈 감으려고 하는 거겠죠. 방송이 또 이렇게 전화가 녹취될 수도 있으니까요. 예, 아마 제가 볼 때 이 지금 국민의 70%가 이제 본인이 우병우 씨를 그 대통령이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. 조선일보의 그 송희영 주필이 저지른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일탈은 일탈대로 그건 뭐 본인 사표를 내고 또 그것이 이제 간접 뇌물이라서 뭔가를 딜을 봐준 게 있다면 그대로 또 처벌을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. 그렇죠. 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수석의 거치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이래 보고 있고요.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예, 그러면 또 이수석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냈다라는 부분은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오늘 우리 사무실이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직을 계속하게 이분은 지가기가 사표 안 내면 임기 3년이라서요. 대통령이 잘라야 돼. 근데 대통령이 자르고 싶겠지만은 지금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 자르는 거란 말입니다. 근데 명분이 마땅하게 없으니까 지금 놔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본인이 저렇게 사표를 내고 나는 이렇게 조사를 받겠다 이러는데 지금 우병우 씨는 오늘 그분의 정강이라는 회사 그건 페이퍼 컴퍼니니까 뭐 사무실이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. 텅텅 비었더래요. 근데 우병우 수석의 집이라든지 정작 우병우 수석의 뭐 처가와 관련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압수수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뭐 일반적인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이거는 그렇게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요즘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. 왜요? 왜 TV 조선 출연하느냐. 저도 그게 얼마 전에 다시 나갔습니다. 그것도 또 한때 출연 금지를 때가 있다가 아니 저야 어디 나가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. 대한민국은 뭐 언론 자유가 있지 제가 뭐 않습니까? 어디 방송국에 나가서 그 방송국 구미에 맞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이 주말에 보니까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댓글에 이제 저한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력을 넣는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웃어서 넘기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좀 우매한 저는 국민들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왜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안 그러면 알바입니까? 혹시 돈 받는? 서로가 이해가 다르면 다른 데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굳이 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서 왜 TV조선 출연하느냐 뭐 또 왜 우병우 물러나라고 하느냐 하는 사람을 보면 좀 정신 감정을 좀 하고 싶어요. 뭐 놔두세요. 국민들이 저렇게 생업에 열중하지 않고 정치의 한 정파에 깊숙이 너무 빠져가지고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요. 예?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. 댓글 블로그에 쓸 수 있는 죄송합니다. 블로그에 댓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댓글의 자유도 남의 이 뭐랍니까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유지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를 갖다가 빙자해서 욕을 하고 그랬다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이 되죠. 하지만 저는 고소를 해야죠. 고소를 안 합니다.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일 건데 내가 또 고소해서 경찰서에 오락가라 하고 또 잘못해서 벌금이라도 내고 이러면 서민 생계에 지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? 지금 우병우가 계속 이길 거라 봅니까? 난 그 전에 이 송희영 주필에 대한 그 사건이
한 5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? 이거 4, 5년 된 사건이죠. 그 사건이 왜 하필 지금 발표가 되나요?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 호화, 요트 내부 전경, 그리고 탔던 비행기와 동일한 기종이라는 전세, 예? 한 뭐 20인승 전세 제트기, 그리고 또 송영 주필이 머물렀다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최고급 호텔, 그리고 쳤다라는 골프, 런던의 무슨 골프장. 그런데 그게 김진태 의원이 폭로했는데 누가 물었습니다. 어디서 출처를 입수했냐? 김진태 의원은 제보가 지금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고 또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지금 그런 사건을 발표하냐는 거죠. 지금 물타기 아닙니까?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그건 뭐 폭탄 주탁이죠. 이 최근에 의사협회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 비뇨기과에서 이제 안산에 네. 이 자살을 했죠. 이제 의사가 비뇨기과 의사가 그 이유는 이제 이 뭐 얼굴에 점을 빼고 뭐 이렇게 원형 탈모 뭐 원형 탈모는 이제 보험 처리해야 되는데 원형 탈모가 아닌데도 원형 탈모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심평원 주장이죠. 뭐 그렇게 해서 이제 5년간 급여를 인정해 주다가 이제 5년 만에 나와서 이제 실체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을 했어요. 그래서 뭐 누가 옳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심평원이 뭐 제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번에 롯데그룹의 그 이 부회장께서 좀 안 좋은 일을 하셨지만은 누가 옳은지는 몰라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의사들은 동료 의사니까 최근에 또 젊은 검사가 좀 안 좋게 됐을 때 동료 검사 동기 연수원 동기들이 이렇게 막 데모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상사 검사가 해임되고 그랬잖아요.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이제 한 1월 전에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. 500명이 모여가지고. 데모를 가셨어요? 저는 안 갔죠. 네. 근데 뭐 의사 추무진 회장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네, 데모를 네, 하고 네, 네. 또 이제 동료 안산시 의사에서 나와가지고 네, 네. 이제 신문에 보도가 안 됐을 거예요. 참 어떤 심평원 앞으로 갔습니까? 아니요 그 세종청사 세종청사. 저 서울의 그 뭡니까 저 국회 저 서울시의회 그 앞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검사가 죽었을 때는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. 근데 이 비뇨기과 의사가 죽은 아마 몰랐죠. 몰랐죠. 보도가 안 됐어요. 근데 어쨌든 뭐 기자들은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. 근데 보도가 안 됐어요. 근데 그 다음 날 금년 2월에 발생한 그 서울의 서울현대위원회 그 주사기 지금 전국에 54개가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필 그때 딱 터지더라고요. 데모한 다음 날. 간염 C형 간염에 관련해가. 이상하지 않아요?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가 송희영 주필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. 잘못했죠. 근데 보도의 시점 또 이런 폭로하는 또 서울현대위원회 감염 C형 간염이 의 보도 시점 뭐 저는 또 실제로 그런 걸 당하기도 했고요. 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오비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자성어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우연이 아니라 상당히 기획성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다. 뭐 증거는 에비던스는 없으니까요. 근데 이런 현실이 슬프고요.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못 봤어요. 봤습니까? 미국에서요? 봤나요? 그거 힐러리 해킹되고 나니까 바로 힐러리 그 이메일이 터지고 나니까 전국위원회에서 곧바로 러시아가 해킹했다. 이래가지고 힐러리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했던 경선 장난이 러시아가 해킹했다라고 싹 감춰지더라고요. 미국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래 따지니까. 근데 조금 정도는 덜한 것 같고요. 그 미국에 또 있어요. 뭐 트럼프가 유세하고 그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뽑힐 때 뭐 또 보니까 저기 트럼프 부인이 뭐 어쨌다 저쨌다. 근데 적어도 인간이 선하다면은 그렇게 그런 순간에 터뜨리진 않겠죠.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게 좀 다 원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성악설에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. 왜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참 서로를 헐뜯고 서로 죽이고 막 왜 그러죠? 난 참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를 좋아해요.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? 아니 거기는 뭐
혼자 사니까 싸울 게 없죠. 네. 아 이거 뭐 그냥 열심히 일해서 원장님은 덩치도 크고 좀 수명 좀 길어가지고 산에 가가 막 바위 넘고 다니면서 뭐 운지천 이런 거 선전하시면 제가 의외로 몸이 약해요. 그래요? 몸이 약한 사람이. 강남에 사셔야 돼요. 자, 동물병원 진료비가 제각각이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뭐 4배부터 11배까지 나온다. 실제 기자가 이렇게 동물병원을 찾아가서 뭐 동물이 여기 결석이 있다. 네. 수술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. 걔가 이렇게 물으니까 4배부터 뭐 11배까지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동물이라는 게 이 사람은 또 이 대상자가 말을 하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지만은 동물은 말을 못 하는데 동물 치료비가 저래 제각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옛날에는 동물의 그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키라고 그걸 뭐 풀어줬대요. 그런데 가격이 다운되기는 그냥 가격이 전반적으로 엄청 올라갔는데 저도 우리 집에 고 쿠키 군이라고 있었는데요. 얘가 이 사망하시기 전에 한 며칠간은 입원을 좀 시켰는데 저녁에는 안 돼서 또 데리고 오고 했는데 한 며칠 한 4일 만에 한 200 이렇게 나오죠. 나가더라고요. 그런데 이 동물 치료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동물 또 뭐 수의사하고 의사 관계에도 또 말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까? 사연 없습니다. 아 예, 그럼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예. 우선 수의과 대학은 6년제 옛날에는 뭐 수의학 한번 찾아보세요. 수의학과 아직도 있는지요. 4년인지 6년인지 모르겠는데 예. 그분들이 배우는 과목이 비슷해요. 뭐 피부과고 뭐 이렇게 왜냐면 저 옛날 우리 지금 제가 있는 병원 건물의 1층이 동물병원이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대화를 해보면 뭐 초음파도 있고 뭐 내시경도 있고 엑스레이 있고요. 예. 거의 뭐 우리가 쓰는 용어와 똑같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뭐 거의 사람을 치료할 수준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그 200만 원이 비싼 거 아닙니다. 그 강남에 비싼 임대료 내야죠. 또 약값이 아니고 저는 요동네 쓰는데. 예, 약값도 비싸고요. 그럼 뭐 그 저번에 그 안재욱 씨 미국 가가지고 그 개두수레가 5억 나왔지 않습니까? 5억. 아, 그랬습니까? 그런 그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. 그 팩트니까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동물병원 수가가 98년부터 6년제로 바뀌었네요. 네. 아 그렇군요. 예. 제가 볼 때 이제 이 동물병원의 수가가 정상적인 수가예요. 인간의 수가가 우리나라 너무 싸니까 이 OECD 국가에서 뭐 원장님 지금 개 키우시는 반려견 애호가들이나 반려묘 애호가들한테 지금 놀랄 오는 거 안 보이십니까? 그렇다고 또 근데 아마 이 인간의 수가로 반려견 치료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인간 수가 싸거든요. 아 인간이 어째 보험이 아니 보험 수가 자체가 싸요. 예. 왜냐하면은 3,000원 내시잖아요. 우리 공단에 청구하는 게 뭐 7,800원인가 그래요. 다 합해야 1,800원밖에 안 돼요. 인간이 의사가 환자를 또 이렇게 열심히 청진기를 들고 고도의 판단력을 발휘해서 감기인지 안 그러면 폐렴인지 폐암인지 딱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진단해야 되거든요. 엑스레이 하나 찍는데 다 합해서 뭐 9,800원밖에 안 돼요. 엑스레이 그 원가 얼마입니까? 얼마 안 오죠? 한 돈 100원 나옵니까? 아닙니다. 필름 한 장에 한 3,100원 요즘 하고요. 필름 누가 출력을 합니까? 그냥 있는 대로 화면에서 안 봅니까? 그게 팍스 시스템인데 그거 하려면 몇 천만 원 듭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병원에서는 이 필름 씁니다. 아 필름 씁니까? 필름 되게 비쌉니다. 네. 큰 거 몇천 원 하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들어온 가격만큼만 줍니다. 근데 이제 현상하다 보면은 한 장에 실패하고 2장 쓰는 경우 많거든요. 그럼 그거 안 줘요. 그럼 손해 보는 거예요. 그다음에 촬영 수가가 한 몇천 원 해요. 근데 엑스레이 기계가 한 몇천만 원 하거든요. 그리고 그거 주려면 엑스레이 기사 줘야 됩니다. 기사 봉급이 250만 원에서 300이에요.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예요.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엑스레이 기계 갖고 있다가 없앴어요. 그럼 그 병원에는 엑스레이를 어디 가서 찍습니까? 우리는 이제 엑스레이 안 하고 초음파를 하죠. 하지 정맥이 있으니까. 초음파니까. 네. 그래서 그 현실이 그렇습니다. 엑스레이 원가 많이 들고요. 그리고 그 감가상각이 있잖아요. 최소한 한 6천만 원짜리 기계를 사면은 한 5년 지나면은 못 써요.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네. 이 가격은 동일한 병을 수술하는 가격이 저렇게 11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?
그거야 이제 강남의 임대료가 한 7평수 평에 한 말씀 되나요? 뭐 예. 곱하기 뭐 평이라고 하시면 그럼 뭐 괜찮죠? 예. 예, 뭐 50평 뭐 한 700에서 800 하잖아요. 예. 뭐 다른데 뭐 좀 지역을 말하면 안 되겠네. 하여튼 이좀 예. 강남이 아닌 지역은 한 2, 300 무슨 가격이 차이 나잖아요. 제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임대료에서 차이 납니다. 그건 사실이잖아요. 강남의 임대료와 이 다른 지역의 임대료 차이 나죠. 그럼 개를 굳이 키우려는 분은 강남에서 키우면 안 되고 저기 저 변두리에 가서 키워야 되겠네요. 아니죠. 변두리까지 지하 뭐 이렇게 몰고 가서 거기서 치료받으면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뭐 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사실은 이게 말이죠. 의료비라는 게 한번 보세요. 공산주의 국가를 빼놓고는요 비쌉니다. 베트남 내 갔다 왔는데 베트남 의료비 되게 비쌉니다. 인도네시아 의료비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인데. 비싸요. 그래도 인도네시아 의료비요. 우리 감기 치료 한번 가면 20만 원 내야 됩니다. 필리핀 마찬가지예요. 왜냐하면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 아직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요. 그래서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는요 의사들의 희생하에 생기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사람들이 가냐 하면은 현행 보험 제도에서는 이익이 날 수 없는 제도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경영에서 큰 말이 있죠. 시장이 전망이 없으면 그 시장을 떠나야 돼요. 그래서 시장을 떠났죠. 예, 안 됩니다.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예요. 그럼 뭐 3대 거짓말 있잖아요. 장사꾼들 장사 안 된다. 뭐 전혀 뭐 시집 안 간다. 뭐 노인들 빨리 죽어야지. 아니 제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예, 의사들도 괜히 그거 아니에요. 진짜요. 내가 원장님 지금 아직 안 망하시잖아요. 망할 뻔했죠. 그것도 좀 잘 사시고 또 아, 빌딩도 사시고. 그게 빌딩 2002년도에 샀죠. 쌀 때. 근데 4년 전에 제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어요.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자동차 보험이나 제도권 하에서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베팅을 했죠. 좋다. 이 시장 책을 보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떠나라. 레드오션은 떠나고 블루오션을 가라.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돈으로 그 자동차 보험과 의료 보험과 굿바이하고 이제 비급여 시장으로 갔죠. 하지정맥로. 네. 그래서 그냥 그 살아남은 거예요. 비급여 시장에서. 예. 급여 시장에서는 내가 남아있었다면 지금 벌써 망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입니다. 아, 근데 우리 개 이야기 하다가 와 또. 이게 개에 대해 수가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하의 나라거든요. 시장 경제하에서 진료 수가, 의료보험이 없는 동물병원의 수가는 4배에서 11배까지 나올 수 있고요. 그리고 좀 제가 애견가들한테 돌멩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땐 뭐 그렇게 뭐 무자비한 수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오늘 요 앞에 갈 때 이 입구에 개가 몇 마리 좀 풀어져 있을 겁니다. 근데 저는 이 정부가요 개보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육을 하려면 등록제에 들어가 가지고 개값도 굉장히 비싸요. 의도적으로 비싸게 책정을 해 놓는답니다. 함부로 못 키우게. 그래가 그 교육을 받고 개를 등록증을 받아서 사고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그 개도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같은 그런 어떤 수준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 뭐 동물이 어디가 아프다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좀 시인을 잘 못하겠어요. 저도 개를 키워봤지만은 이게 동물들이 귀엽죠. 개들이 다 영리하고요. 근데 요새 개들이 한번 동물병원에 가면 진찰비로 기본으로 한 번 가면 얼마입니까? 한 번 가면 뭐 병을 조금 만들기도 합니다. 어디가 좀 안 좋네요. 뭐 이러면 또 개를 사랑하니까 뭐 또 한번 해보십시오. 뭐 이런. 그 뭐 한 7, 8만 원은 기본 아닙니까? 제하로? 그 병원보다 비싸네요. 제하로 7, 8만 원이에요. 병원은 뭐 엑스레이 찍고 해도 다 합쳐도 2만 원 안 넘어갑니다. 전에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네. 갑자기 이거 꼬리 소꼬리뼈 저거 먹으라고 줬는데 밤새도록 와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. 자기 귀찮아서 그냥 안고 잤는데 다음날 보니까 입을 못 다물어요. 그러니까 이 소꼬리를 이렇게 씹다가 바득바득 입에 딱 걸려갖고 이빨 사이에
밤새도록 이놈이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마취를 해야 뽑는 데서 마취를 하고 뽑으니까 이제 이빨을 뼈를 그 다음에는 이야기하는 게 기약 마취한 김에 스케일링 좀 합시다. 그래서 그 저기 그렇게 삽시다 해서 나올 때 한 30만 원 줬죠. 많이 좋네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참 싸서 사람 의사가 동물 치료하면 그 위법이죠. 그러니까 사람 의사가 동물도 같이 좀 치료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? 개보다도 못한, 고양이보다도 못한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.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우리 동료 의사들한테 몰매 맞겠죠. 저는 같이 좀 하자는 걸 제가 만약에 대선에 나가면 그 공약으로 개와 사람을 같은 병원에서 치료하자를 내걸겠습니다. 사실 뭐 동물로 사람 치료가 다를 건 없어요. 뭐 약 쓰는 건 똑같긴 한데 근데 이제 내가 볼 땐 동물 치료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사람은 내가 물어보잖아요. 언제부터 아팠습니까? 어떻게 아프죠? 근데 동물은 이게 어떻게 뭐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동물 수가 비싸야죠.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동물 그러면 이제 병원마다 동물과 교감을 하는 심리사를 또 가지고 그 심리사 월급제니까 더 비싸야죠. 그러네. 또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보다 개 치료가 더 비싼 게 이해가 갑니다. 나 이해가 가요. 왜냐하면 이게 뭐 흉통 진단할 때 우리는 이렇게 흉통의 지속 시간, 또 이렇게 퍼지는 정도, 또 이런 걸 대충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가슴 근육에 의한 통증인지 심장에 의한 통증인지 근데 걔한테 깽깽 하는데 야 걔야 너 언제부터 아팠지? 뭐 통증의 시간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. 비싸야지 그러니까 이해하세요. 아시습니다. 나 동물병원 선생님들 내 돈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. 우리 사람 의사야 뭐 쉽죠 뭐 그냥 다.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. 개는 가재편이다.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. 국가대표 남자 수영 선수들이 여자 수영 선수들한테 몰카를 달았는데 이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? 국가대표 제가 그런 말은 신문에서 봤어요.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. 내가 뭐 국가대표 코치인데 하여튼 무슨 운동팀의 코치인데 여자팀에 내가 룸사롱 왜 가냐 내가 우리 애들이 있는데 그걸 신문에 한번 났거든요. 그래서 이 운동하시는 분들 그 여인들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하고 싶을 때는 연애를 하세요. 연애 해가지고 이제 헤어질 때는 스테이크 아침에 호텔에서 인간을 존중하세요. 당신네 이 어머니들 다 여인입니다. 당신의 누나와 여동생들 여인이자 여인. 왜 그렇게 몰카를 달고 말이야 무슨 이번에 그래서 그런가 보니까 뭐 여자 선수 하나가 뭐 준결승에 올라간 게 있고 다이빙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영하고는 다르니까 결선에 한 명 가가 뭐 8등인가 한 거 있고 수영 선수들이 전부 다 예선 탈락한 게 그런 몰카나 달아가지고 허팀을 쓰다 보니까 그래 된 거 아닙니까? 하여튼 그 여인들을 몰카로 보지 말고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서로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왜 몰카 변태도 아니고 말이지 왜 그 몰카를 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합의하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. 몰카를 찍어 놓는 사람은 몰카에 찍힌 상대 여자는 자기가 이제 수집해 놓은 어떤 이 콜렉터, 옛날에 히치코크의 콜렉터라고 수집가 영화 보셨어요? 맞죠.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모 배우도 자기가 사랑을 나눴던 여러 배우들을 뭐 평가하고 뭐 그런 배우 뭐 있다 이런. 그래요? 엘모라고 뭐. 난 또 저기 또 뭐 더 심한 이야기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뭐 평가했다는 수준이니까 됐습니다. 더 심한 얘기 할 수 있는데 방송이니까 뭐. 시청자들은 우리한테 뭐 큰 거 기대하겠습니까? 우리 수준은 뭐 그렇게 높다고 보지도 않을 것 같고. 할 수 있는데 해도 됩니까? 하겠습니다. 아니죠. 너무 수위가 높아서 안 되겠어요. 원장님 이제 또 대선 출마한 이후로 수위 조절도 하시고 그러네요. 큰일을 해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
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도 어디까지 끝간데 없이 달리던 이 방송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. 오늘 좀 더 길은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66분째, 67분째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사장님 또 몸도 좀 짧게 하려 했던 말인데 하다 보니까 오늘 뭐 또 7시간 이야기 또 하시고 해가 저는 깜짝 놀래가 내일부로 또 저는 어디에 또 목이 달아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. 그뭐 7시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일본 기자가 재판을 걸었다. 아, 그럼 뭐 빨리 이야기를 하시지. 7시간 하고 뜸을 들이니까 아 깜짝 한국말은 놀랐잖아요.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. 한국말은. 알겠습니다. 영어는요 처음에 딱 뭐 아, 알겠습니다. he does not 뭐 intend 뭐 이거 좀 발음 좀 예. 그런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는 뭐 그 여인에 대해서 동사 맨 끝에 나와요. 네. 미호는 앞에 나오잖아요. 지금 6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네.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. 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. 끝까지 알겠습니다. 자, 인사합시다. 예 감사합니다.